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맥도날드 같은 큰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연 가맹점 직원들의 공동 고용주냐 아니냐 이 뜨거운 논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법률 분석 자료를 보면서 이 복잡한 문제 한번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뭘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이게 단순히 기업 하나 문제가 아니고요.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 모델 있잖아요.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 모델 자체를요? 그렇죠. 미국 노동관계위원회, 그 NLRB라고 하죠. 여기서 맥도날드 본사도 가맹점 직원의 고용주다. 이렇게 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 불거졌어요. 이 자료는 근데 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고용주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지 그 법적인 근거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NLRB의 이런 움직임이 최저임금 인상 요구라던가 아니면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이런 좀 더 큰 사회적인 흐름이랑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본사가 책임을 좀 피하려고 중간에 가맹점을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 같은 거죠. 근데 이 자료는 그걸 강하게 반박한다고요. 첫 번째 핵심 근거가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계약의 본질이요? 네, 가맹점주는요 그냥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자기 자본을 투자합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맥도날드 예를 들면 처음 내는 가맹비 말고도 수백만 달러를 직접 투자해서 식당을 운영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 운영 수입, 손실까지 다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거든요. 아, 그럼 진짜 개인 사업가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고용인이랑 완전 다른 거군요? 그렇죠. 명백하게 독립사업가라는 겁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독립사업자. 근데요, 본사가 가맹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준 같은 걸 요구하고 통제하잖아요. 매장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운영시간, 심지어 직원 유니폼까지요. 네, 그렇죠. 이런 통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 고용관계 증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주장을 해요. 네, 어떤 거죠? 그 통제가요, 사실은 본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표법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랜함 액트라고 하죠. 법적인 의무요? 통제가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기 브랜드의 통일성, 품질 이런 걸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상표 가치가 지켜지니까요. 이걸 위해서 가맹점한테 일정한 기준을 주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걸 소홀히 한다. 그럼 오히려 상표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고용주로서 직원을 관리하는 그런 통제가 아니라 법 때문에 브랜드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통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통제가 아니고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다. 이겁니다. 와,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통제를 너무 세게 하면 너 고용주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상표권을 잃을 수도 있고 딜레마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법적 긴장 관계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본사의 통제는 브랜드 기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고 실제 직원을 뽑고 자르고 월급 주고 일상적인 업무 지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사 관리는 전적으로 가맹점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아하.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수많은 법원 판례들도 대부분 이런 입장을 지지해왔어요. 판례들도요? 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패터슨 대 도미노 피자 사건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데요. 거기서도 법원이 딱 구분했어요. 본사가 브랜드 기준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랑 가맹점주가 자기 직원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은 다른 거다. 이렇게요. 그렇군요. 그럼 법원에서도 대체로는 본사가 직접적인 고용주는 아니라고 봐왔다는 거네요? 네, 대체로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NLB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본사가 공동 고용주로 딱 인정이 된다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 와, 이 자료는 그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요? 예를 들면요. 일단 본사는 가맹점 직원의 모든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산재보험부터 시작해서 임금 문제, 부당 해고 문제까지. 정말 막대한 법적,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 비용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아마 로열티를 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가맹점주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 결국 가맹점주 부담으로? 네.
심하면 본사가 아예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계약 목적 좌절이라는 법리 같은 걸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뭐냐면 법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바뀌어서 계약의 근본적인 사업성이 망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다 직영점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헐, 직영으로요? 그럼 가맹점주들은요? 그렇죠. 수많은 독립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한테는 정말 이건 생계가 걸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야, 오늘 살펴본 이 분석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동고용주로 보려는 시도가 기존의 법 해석이나 판례,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본질하고 좀 많이 부딪힌다.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해야 한다. 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또 수십 년간 되게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동안 쌓여온 법적 현실이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게 법이나 규제가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또 그 변화가 가져올 어떤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 사이에 어떤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네, 그러네요. 여러분께서도 이 논의를 한번 보시면서요,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이렇게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기존의 경제 구조라던가 또 개인의 어떤 기업가적인 기회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복잡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